안녕하세요. 한 10분 남았나요? 10분 남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상품권까지 10분간 이끌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조금 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약간 그 앞에 네 개 회사가 다 동일한 일을 해요. 멀티클라우드 CMP를 만드는 회사들이어가지고 여기 있는 자료를 만들 때 앞에 세 회사 내용 저희가 네 번째다 보니까 동일한 내용이 계속 중복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똑같은 얘기를 또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약간 트렌드 위주로 좀 써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또 세계 회사 또 앞에 다들 트렌드를 한 마디씩 하셨네요 또 지금. 그래서 시간도 짧고 그다음에 또 동일한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주된 주제로만 말씀드리고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이 인프라 앤 이네이블러인데요. 저희가 지향하는 바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저희도 한 10년, 13년, 10년이 된 것 같아요. 클라우드 시작한 지가. 근데 오픈스택 설치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인프라에 대한 CMP 매니지먼트를 해오다가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면 뭐 이제 클라우드가 너무 일반화됐죠. 범용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클라우드 인프라 관리도 아직 물론 계속 중요하지만 클라우드 인프라 위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거, 나의 어플리케이션을 그 위에서 네이티브하게 만드는 거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고 또 여기서 이제 문제의식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가 집중하는 거는 인프라 매니지먼트 위에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때 필요로 한 부분들 그러니까 자기의 비즈니스 로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커스터머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네이블러가 되자 라는 컨셉에서 회사의 솔루션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스트라토라는 이름은요. 저건 잠깐 설명드릴게요. 제가 지은 이름이라서 스트라토스피어라고가 성층권이에요. 구름이 아마 대기권에만 있고 그 위에 성층권을 이제 스트라토스피어라고 하는데 이제 클라우드 위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그거를 이제 관리하고 거기에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무언가를 만드는 거에 집중하자라는 입장에서 저희가 스트라토스피어에서 스트라토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 이런 거 넘어갈게요. 아까 그 플렉서라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사실 이런 얘기할 때 플렉서라 이그젠플이 저 레포트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만 21년까지만 여기 자료가 있는데 23년 오늘 자료 오전에 잠깐 보고 왔는데요. 뭐 놀랍게도 여기 써 있는 대로 그대로 그러니까 레포트 결과가 그대로더라고요. 이 보셔야 될 내용이 뭔가 하면 결국 이 클라우드 적용할 때 뭐가 어렵냐를 가지고 18, 19, 20, 21, 22, 23년까지 다 보면 이 상단에 있는 이게 바뀌지 않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주로 된 게 뭐 시큐리티에 관련된 거 혹은 거버넌스 관련된 거 그다음에 뭐 전문성의 부족 그다음에 비용에 대한 문제. 올해는 비용이 1등이더라고요. 비용이 가장 큰 문제고 그다음이 이제 시큐리티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자원이나 전문성의 부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년이 지나가는 동안도 계속 비용 얘기는 나오는 거고 그거를 관리한 사람은 부족하고 거기에 회사의 정책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 거버넌스라는 게 저희는 기업 위주로 은행 위주로 많이 해요. 그래서 뭐 국민은행이나 뭐 우체국 금융이나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런 게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당연히 비용이 중요한데 비용 위에 컴플라이언스나 거버넌스를 적용을 해서 그 기업이 어떤 시큐리티라고 말하면 보통 이제 해킹될까 봐 단순히 얘기하면 데이터를 프라이버시를 강조하고 하는 거라면 저 거버넌스라고 하면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생성할 때는 우리는 이거가 어떤 관리 체계로 그러니까는 뭐 누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고 예산을 넘으면 안 되고 혹은 뭐 어떤 자원은 퍼블릭 써도 되지만 어떤 자원은 프라이빗에 있어야 되겠고 이런 이제 거버넌스가 있단 말이죠. 이거를 적용하지 않고 해버리면 팀마다 각양각색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보면 뭐 안 될 자료가 바깥에 나가 있고 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비용도 당연히 문제겠지만 예산을 넘기는 것도 그 문제의식이 지난 4년, 6년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단어가 너무 일상화된 지금까지도. 이 부분은 똑같은 거를 레벨별로 나눈 자료인데요. 올해 자료는 약간 바뀌었지만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클라우드를 초기 적용하는 중간쯤, 그다음에 많이 어드밴스하게 적용되고 있는 이런 영역에서 어떤가라고 보는데 사실 보면 예측한 그대로 나타납니다. 보면 뭐 초기 이제 이것도 8, 9, 이제 20, 21년 이렇게 돼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주로 두 개를 봐봤어요. 결국 우리가 비용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전문 인력 확보에 대한 문제가 가장 이제 대두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걸 보면 당연히 비기너에서 넘어가면서 보면 어드밴스드로 갈수록 그 전문 인력에 대해서는 살짝 밑으로 내려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많이 적용하고 많이 그러려면 사람이 많이 있다는 얘기니까 이런 사람이나 리소스에 대한 문제, 전문성에 대한 문제는 줄어드는데 비용에 대한 문제가 항상 부각돼 있고 그다음에 뭐 비기너는 당연히 갈수록 전문성에 대한 문제가 걸리고 비용도 같이 걸리는 형태죠. 이 부분도 뭐 23년도 올해도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트라토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참 비슷한 내용인데 비슷한 내용을 이 부분은 그 어디였죠? 가트너가 제시한 자료인데 아까 좀 전에 옵스 나갈 때 잠깐 나왔던 내용입니다. 비용 이슈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그 비용이 이거는 뭔가 하면 처음에 클라우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시작을 해서 1Q, 2Q, 3Q, 4Q에서 한 2년 정도 쭉 시간이 3년인가요? 흘러가는 동안 토탈 TCO가 어떻게 변해갔는지를 가트너가 그 조사한 자료예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온프레미스에 클라우드 진행하기 전이죠. 전이고 최종적으로는 하여튼 뭐 TCO 입장에서 55% 정도 그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더라라는 내용인데 그 비용 절감이 어디서 일어났나라고 보면 아까 옵스나우 때 나온 그 세 가지 그대로예요.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라이사이징을 해야 되겠고 또 정확한 자원을 써야 되겠고 그 다음에 스케줄링이라는 건 뭔가 하면 이게 그 끝났으면 자원을 해제해서 돈 내지 말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국 RI 같은 그러니까 3년 약정 거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비용 절감 요소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염두를 둬야 되고 이 부분을 지원해주는 솔루션이 있어야도 되지만 사실 저희는 약간 좀 다르게 접근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한 그 시각화를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결국 무슨 약간 그 전전 회사를 약간 비꼬는 말처럼 들까봐 걱정인데 예측을 하고 지금 사실 AI를 적용해서 굉장히 사용량 예측, 비용 예측 여러 가지 고민을 해요. 근데 그런 거에서 예측을 하고 뭐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가 리소스가 많이 들어가고 기술적인 역량이 많이 들어가고 그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지만 결과적으로는 RI 그러니까 3년 약정하면 그 절감 요소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당연히 일어나야 되고 자동화가 일어나야 되겠지만 사실 그 기업이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전환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뭐냐고 했을 때 굉장히 눈에 바로 보이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세 가지 종류는 적용하면 되고 그것보다는 자기의 어플리케이션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회사의 거버넌스나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네이티브하게 전환될 수 있지라는 부분에 더 많은 그 연구나 혹은 뭐 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거라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설계 목표는 항상 그래서 거버넌스,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정책을 적용하는 것, 그 다음에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자동화로 서포트해줘서 그 자동화가 잘 돼야 결국 전문성이 없이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동화를 해주는 것,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원이든 비용이든 모든 거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해 줘야 되겠다. 그래야 기업이 쓸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뭐 약간 복잡한 그림입니다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버넌스에 대한 예산이나 성능 가용성에 대한 거 여러 가지 거버넌스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인프라뿐만이 아니라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동화 부분이 항상 같이 가고 이러한 부분들이 그 거버넌스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워크플로우 엔진을 기반으로 해서 그 기업에 맞도록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적용되지 않으면 그 대부분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베스트 프랙티스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사실 기업으로 가면 각 기업별로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 거버넌스 체계에 맞춰서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 워크플로우 엔진이 잘 돼 있지 않으면 그냥 아마존이 쓰는 거 혹은 뭐 구글이 쓰는 거가 우리 회사한테 맞을까? 안 맞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인프라를 전환하고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전환하고 그 회사의 기업 비즈니스를 전환하는 3단계에서 필요한 어플리케이션들 솔루션들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나가는 데 있어서 주요한 이슈 몇 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한 이슈라는 게 결국 아까 계속 나오지만 어카운트에 대한 이슈가 항상 크게 걸려요. 그러니까 결국 어카운트 만들어주고 거기에 권한 관리해줘야 되는 부분이 걸리는데 이 기업마다 그 TSP마다 약간 다른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지금 뭐
애저 같은 경우는 서브스크립션 베이스로 리소스 관리되는 부분, 뭐 아마존이 표준 체계가 이제 아마존이 조직 관리, OU 관리부터 이렇게 구성돼 있고, 뭐 어디는 프로젝트, VMA 같은 경우도 폴더 베이스로 뭐 어떤 모양을 잡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표준화시켜서 잡아주지 않으면, 이게 표준화돼 있지 않으면 그 기업 그리고 그 표준화와 함께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조직 체계가 이 여기에 있는 ID 체계가 연결돼 있지 않으면, 그러면 사실 이 퍼블릭 클라우드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걸리게 되거든요. 특히나 이 부분이 회색조로 별로 어렵지 않게 그려져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승인 체계나 관리 체계가 안 묻어 있죠. 이쪽에 뭔가 하면 여기에 승인 같은 거 없거든요. 내가 자원 생성할 때 예산 가지고 승인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런 승인 체계가 엮여 있지 않으면 처음에는 뭐 편하게 샌드박스처럼 쓰지만 나중 가면 예산 관리도 안 되고 아무런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이 오죠. 그리고 그런 걸 해주기 위해서 뭐 이건 약간 저희 시스템의 구조인데, 굉장히 저희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베이스 컨설팅과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에는 모든 컴포넌트들을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으로 구성을 하고 레이어를 가능하면 나눠서 그 해당 기업이 요구하는 워크플로우가 적용될 수 있는 구조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워크플로우 체계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 어떤 특정 은행에 유사하게 만들어진 워크플로우 체계인데, 이 박스 하나하나가 워크플로우거든요. 이런 데 하나하나가 다 담당자와 승인 체계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구성되어 있지 않으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해주기 위한 체계가 필요하고요. 이거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 그 기업은 자기 어플리케이션을 적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적용차가 지금까지는 데브옵스 베이스로 일반적인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웹 어플리케이션 했다면, 이제는 MLOps나 이런 부분들의 적용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요거 위에다가 MLOps 아키텍처를 얹어서 조금 더 편하게 AI 학습을 위한 구조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패턴 분석이나 이런 거 아까 말씀드렸던 반복이라서 빠지고요. 그래서 저희 2분에 끝내야 되겠네요. 저희 제품이 크게 3개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클라우드 저희 그러니까 모니터링 그 인프라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들과, 그 다음에 그거 위에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운영 관리하기 위한 표준 시스템, 그 다음에 그거 위에 마이크로소프트 아키텍처로 그 어플리케이션 개발하고 그거를 추적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필요한 어떤 현대화에 대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짧게 말씀드린 것 때문에 군데군데 건너뛰면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마지막으로 그냥 그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기업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까 그 플렉사라 데이터 말씀드렸는데, 플렉사라에 보면 비기너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 자료에 보면 SMB 나오고 엔터프라이즈 나오고 뭐 빅 엔터프라이즈 이렇게 나와요. 근데 플렉사라의 데이터에 SMB가 얼마냐 그러면 거기가 걔네 단위로 1000명 이하 기업이 SMB예요. 우리나라 1000명 이하 기업이 SMB인지 잘 모르겠는데 1000명 이하 기업 SMB로 해서 그거에 맞춘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실체적으로 적용을 들어가서 바라보면 1000명 이하의 기업에서는 비용이 중요하고 뭐가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1000명만 가도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커플라이언스라 거버넌스가 중요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인프라를 구축하시거나 혹은 사용하시거나 할 때 기업의 거버넌스가 적용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컨설팅과 그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